네, 사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여론조사 발언으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내일 총리 인준안이 처리가 될지 관심인데요.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이두화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문재인 대표의 여론조사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조금 시끄러운데 이 발언 먼저 들어보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시죠. 그래서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볼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당은 그 결과에 승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따르자는 취지이며, 그런데 야당의 대표께서 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말씀을 바꾼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를 여론조사로 심판하자는 것은 행정부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어이없는 일이며 상권 분립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네, 여론조사 제안에 대해서 사실 여야가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제안 여당이 받아들여야 할까요? 글쎄요, 이건 여당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네.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말씀을 드린다면, 네. 사실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국회는 국민의 여론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예. 그러나 이 대의민주주의나 정당 정치에 입각해서 본다면, 네.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총리 인준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철학이 없는, 그리고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국회의원을 뽑아놓은 거라든지 국회를 구성한 것은 국회 안에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절차, 법을 정해진 그거에 따라서 하게끔 돼 있는 건데,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받아들이겠다,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나 국회의원의 역할을 스스로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충되는 그런 말과 또 상통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라는 이슈를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물론 그 취지는 분명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론에 귀를 기울이자. 예. 지금 총리 인준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벌어졌었던 여러 가지 의혹이 크기 때문에 네. 국민이 이완구 총리 내정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론이 굉장히 커졌다. 그런 여론에 맞춰서 거취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취지는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이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군요.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이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예. 우선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걸 정해놓고 또 우리가 헌법에서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임명할지를 정해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내놓는 거는 네. 문재인 당대표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사실 법조인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아마 야당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이 일정 부분 야당의 호의적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당대표가 지금 대선 후보자 적합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론전에 기대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요. 예. 근데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우선 야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의원들은 YTN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도 일부 의원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게 여론조사를 해서 꼭 승복하자는 건 아니고 국민의 뜻을 모아보자는 의견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수석 대변인이시죠. 김영록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싱크가 나왔지만 그렇게 국민의 뜻을 모아보자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어떤 당대표가 어떤 이렇게 명확한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여당에 예. 어떤 제안을 했냐면 여론조사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승복을 하자. 그 결과에 승복하자라고 명확한 제안을 했는데 네. 수석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해명을 하는 것은 그만큼 당내 의견도 모아지지 않았고 이렇게 해명을 길게 하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해명이 길어지는 거지 명확한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명이 길어지는 예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재인 당대표의 리더십 부분이 또다시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보면 당내 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거나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일부 강경 노선의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리더십, 그런 편견, 그 일부의 리더십을 일부 의원들의 그 견해를 반영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네, 리더십의 부재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같은 지적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 뭐 국민의 뜻을 모아보자는 의견이다. 이걸 갖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말 동안에 좀 여론을 살펴보고 결국에는 이완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라는 의미가 아니냐. 뭐 이런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뜻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글쎄요, 저는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시간을 좀 주면 또 길게 뭐 설날 연휴까지 해서 여론이 더 확대돼서 악화된다면 예. 자진 사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이완구 총리 내정자한테 제기됐었던 의혹은 백화점 수준이에요. 1월 23일 날 내정이 된 다음에 예. 뭐 교수직 임용되는 거라든지 학위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병역 문제라든지 재산 증식 과정이라든지 심지어 언론인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뭐 탄압과 통제 뭐 그렇죠. 이런 이런 것도 있었죠. 것은 그 어느 총리 내정자의 그 의혹을 벗어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비리 의혹의 그 백화점 수준인데 네. 이미 물러날 생각이 있었다면 한참 전에 물러났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준까지 와서 표결을 앞둔 상태에 시간을 며칠 더 주면은 물러설 것이다. 여론이 악화된 것을 자각을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자각을 해서 물러선다.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고 또 이 표결이 지금 이제 16일 내일로 예정이 되는데 이게 좀 연기될 거를 또 기대할 수 있겠느냐? 예. 저는 이것도 기대하기가 난망하다는 거죠. 이 지금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돼 있는데 네.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또 설 이후로 미룬다든지 그런다면 설 전에 이 총리 내정 문제에 대한 정국을 마무리를 짓고 또 새로 장관들도 인선을 하고 설 지나서 새로 이 분위기를 일신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수준에 있는데 이 표결을 미룬다. 이것도 기대하기가 난망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께서는? 예, 저도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한 부분에 오늘은 상당히 저희가 동의하는 게 네. 많은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그래서, 의견을 지랄하고 있어요. 근데 자진 사퇴하기는 지금 이 짧은 기간 안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자진 사퇴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첫째, 이게 저희가 그 현실 정치에 일정 시간 동안 저도 몸을 담았었지만 네. 이 정치 구도상으로 봐서 지금 두 번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다시 세 번째 낙마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큰 공백이 생기고 추동력이 상실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야당의 입장에서도 3연속 그 낙마는 그 본인들이 어쩜 발목 잡기를 국정 운영에 있어서 발목 잡기를 했다는 부담이 있는 부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가 처음에 그 이완구 후보자가 이제 임명이 됐을 때 사실 그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그랬고 아마 평론가들도 상당 부분 환영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청권 민심, 충청 대망론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네. 충청의 민심에 그 기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표가 그 경선 과정에서 호남 총리론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예. 그 일정 부분 충청 민심에서 그 어려운 부분을 그 경선 과정에서도 느끼셨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그 물리력을 동원한다든가 그런 동원을 하지 않고 여론조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충청 민심에 대한 부담도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구도상 사실 그 설 민심이나
민심이나 아니면 설 차례상 민심, 밥상 민심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인구 이동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5일 동안 휴일인데 뭐 월차를 내거나 하면 9일의 연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동이 많은 시간 내내 여당의 입장에서는 뭐 총리 후보자 낙마라든가 총리 후보자를 표결을 이제 설이 끝나고 나서 할 것이니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화제에 오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준비돼 있는 인사안을 17일까지 발표를 해서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평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한테 전해지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도록 이끌어낼 그런 그 부담도 있고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여당 입장에선 되도록이면 16일, 17일 설 전에 이 부분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개각까지 쭉 다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좀 하나하나 먼저 짚어보면은 사실 내일 본회의를 여는 데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본회의에 뭐 불참을 할지 표결을 참여를 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정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야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내다보세요?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단독으로 하게 되면 153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네.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게 되는 거고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가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단독으로 갔을 때 오히려 여지가 더 크죠. 반대하는 표가 나와도 네. 새누리당이 양심적으로 투표를 한 표도 있구나. 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당이 야당과 함께 같이 투표를 하게 되면은 295표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148표가 필요한데 153명 중에 7표, 8표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게 또 부결이 된단 말이죠. 사실 친이계에서는 이렇게 옹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환영하지 않는 입장 분위기가 좀 내비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여당 내에서는 조금 내심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부담이 있을 거죠. 왜냐하면 이게 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돼 있는 투표가 누가 반발을 했는지 반란을 일으켰는지 모르는 거라 이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독으로 가는 것도 숫자상에서는 이로울 거라고 계산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야당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일 1시에 그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지금 벌써 우윤근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듯한 그런 그 발언들이 나오는 걸 보면 참여를 해서 반란표도 좀 이끌어내는 동시에 국정 발목을 안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도 보일 그런 전략을 아마 세우고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한다면 여론에 대한 부담도 또 있지 않겠어요? 지지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만 또 야당이 그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건 또 좀 전에 여론조사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쩌면 또 거기에 반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표결까지 불참한다면 이 부분은 국회 정상화나 국회 운영, 의회주의에 대해서 야당이 기본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교수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아마 뭐 이제 구속돼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국무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빼면 한 153표가 되니까요. 그 원래는 148명이 참석해서 74명 이상만 그 찬성표를 던지면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참 그게 통과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 이상의 야당 의원들도 올 경우에는 그 제적 과반수가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과반수 그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니까 참석 인원이 많아지면 여당 입장에선 표 단속이 더 어려워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 친이계 반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봤는데 요즘 뭐 선배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권고적 당론은 있었지만 강제적 당론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자유투표에 맡기는데요. 이번에는 뭐 그 친이계의 대표적인 의원이 조혜진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인데 본인이 국회의원들 참석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도 없고 나머지 몇몇도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견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새누리당의 어떤 기본적인 건 의총에서 치열하게
의논을 하고 거기에서 의견이 정리되면 그 부분을 따라가 주는 그런 관례가 좀 확립돼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란표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야당이 표결에 참석했을 때 충청권 표가 15표가 있죠, 야당에. 근데 그 15표가 찬성으로 될까봐 야당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내부 말씀 전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근 여야 대표의 어떤 행배가 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또 참배를 했습니다. 일단 두 대표의 말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 묘역의 참배 여부를 둘러싸고 계속 이런 갈등하는 것은 저는 뭐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갈등을 이제 끝내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참배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참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사실 두 대표 모두 다 뭐 차기 대권 주자로 손꼽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보를 두고 통합 행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런 양면성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는 논란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과시하고 통합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참배를 한 것 같고요. 예. 이에 맞서서 또 며칠 사이에 김무성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방문했는데 왜 평소에는 이런 걸 안 하고 네. 누가 하니까 하고 그러니까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죠. 또 당대표가 되면은 예. 대표 경선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이면 또 이런 묘소를 참배한단 말이죠. 네. 평소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존중을 계속 해왔으면은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다 할 텐데 네. 어쨌든 문재인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거에서 봤듯이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수 정당의 중도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예. 진보적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원으로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지금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저도 문재인 당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끌어안는 중도 개혁의 모습을 보이고 그걸 당의 정체성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아마도 지금 외연 확대의 수순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 통합이나 아니면 그 화해의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당대표가 본인의 큰 꿈을 꾸기 위해서 이런 외연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참배를 하고 나와서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들을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일정 부분 이런 노력은 벽돌을 쌓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 부분 벽돌 하나씩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축물이 지어질지 모르지만 벽돌은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도 사실 당대표가 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그리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봉하마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데 이번에 내려가게 된 것 같고 또 문재인 당대표가 그 묘역을 참배한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데 대해서 또 보답 차원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어떤 때는 진정성을 의심하고 어떤 때는 정치공학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벽돌을 쌓는 행위니까 이런 행위가 바람직한 거면 또 저희가 격려해 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는 다르더라도 그 각 대통령을 선택하고 지지했던 국민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참배 행보의 첫 테이블을 끊은 건 문재인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 여당에 대한 강공, 또 참배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
있었던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문재인 당대표가 당선된 다음에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예. 그 전에 비해서도. 예. 근데 살펴보면은 비대위의 위원을 할 때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고 또 대표 경선할 때도 대표 경선이 아름다운 경선이 되지도 않았었는데 네. 대표가 된 다음에 지지율이 오른 걸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요인보다는 컨벤션 효과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당대표 당선된 다음에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또 대선 전 후보로서 네. 그리고 앞으로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서의 그런 프리미엄도 이 여론조사 결과에 좀 반영돼 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의 지지율은 뭐 별 변동이 없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 갈 곳을 모르는 그런 표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로 선회했을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무력해 보이는 뭐 야당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문재인 대표가 정말 중대한 시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제 합리적인, 그러니까 중도 외연으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외연을 확대할 것인가,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예. 워낙 그 친노 계파의 수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기도 계파가 있다면 이 계파를 청산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외연 확대를 하면서 아마 계파 청산도 가능하리라는 그런 국민의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컨벤션 효과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컨벤션 효과가 보통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보다도 훨씬 사실은 그 전당대회가 좀 더 성황리에 치러졌다면 컨벤션 효과가 더 나타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컨벤션 효과보다는 좀 적게 나타난 면이 있지만 컨벤션 효과 플러스 어떤 그 중도적인 개혁의 네.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기대 심리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과연 재보궐선거라든가 내년 총선에서 계파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가 이제 앞으로 후보로서 대선 후보로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그 시험대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진은 이두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